자, 여러분.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나무를 알기 위해선 그 옆에 있는 순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식감 좋은 봄철 3대장 중 하나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던 쌀이순입니다. 쌀이순. 바로 광대 쌀이나무의 순이에요. 자, 봄철에 화살나무의 순, 혼잎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추나무의 순, 그리고 요 광대쌀이의 순, 이렇게 세 가지. 자, 이 광대쌀이는 나무가 이렇게 굵고 크게 자라는데 얘는 또 물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계곡가에서 이렇게 주로 자라게 되는데, 키가 다른 나무보다 일반 평균적인 키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햇빛 경쟁에서 보통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정도까지 크게 자라는 것도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위에는 햇볕을 보지 못해서 거의 다 이렇게 죽어갑니다. 다른 나무들처럼 아주 가지를 뻗고 전부 다 푸른 잎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는 죽고 또 새로 밑에서 이제 새 순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죽지 않고 크지 않은 그런 크기로 계속해서 자라는 나무고요. 요 순을 우리는 나물로 이용하는 겁니다. 광대쌀이의 순. 정말 맛이 좋은, 식감 좋은 3대장 중 하나라고 소개해드렸던 광대쌀이 순입니다. 자, 비가 멈추질 않네요. 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곡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반대편 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은 좀 건조한 곳이에요. 아무래도 계곡 쪽은 좀 습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습한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고, 또 다른 식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좀 건조한 그런 쪽으로 좀 찾아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그 건너편으로 이렇게 옮겨 오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눈에 띄네요. 자, 이게 뭘까요? 자, 미역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미치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마타리입니다, 여러분. 마타리. 자, 이런 그 식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적인 것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타리, 그리고 같은 마타리과의 뚝갈, 이런 애들은 살짝 건조한, 그리고 햇볕이 좀 잘 드는 그런 임도변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뚝갈 같은 경우에는 털들이 많이 나 있었고, 그리고 이 마타리는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역치로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은 미역치 같은 경우에는 이 잎자루가 더 깁니다. 더 길고 붉은 빛이 이렇게 좀 강하게 돌고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긴 타원형이긴 하지만 미역치는 더 좁고 깁니다. 그리고 색깔이 더 짙어요. 그런 특징적인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역치도 이 마타리처럼 같은 그런 건조하고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쪽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잎자루의 길이, 그리고 색깔, 그리고 요 잎의 폭, 이런 것들로 동정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마타리. 자, 마타리는 무슨 색꽃이 피죠? 노란색 꽃이 피죠. 그래서 이제 황화패장, 이런 이제 이름이 붙어 있고, 같은 마타리과의 뚝갈 같은 경우에는 흰색 꽃이 펴서 백화패장, 이렇게 얘기를 드려왔죠. 자, 이것도 아주 나물로 맛이 좋습니다. 뚝갈 같은 경우에는 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마타리는 아주 매끈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간혹 잎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제 이렇게 두드러진 양쪽에 그 대칭되는 그런 잎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마타리 보여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이것도 제 집 주변에 요 자생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매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왔죠. 이게 바로 처녀바디예요. 처녀바디. 일반 바디나물 같은 경우에는 잎이 상당히 크죠. 크고 이제 밑에가 갈라지는, 많이 갈라지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요 처녀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3장, 2장이 이렇게 마주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렇게 잎이 좀 갈라지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거는 보통 요 정도 크기, 물론 이제 좀 더 자라긴 하지만 크기가 많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개체에 따라서 또 이렇게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자, 이거 사년과죠. 사년과이기 때문에 흰색 꽃이 상당히 예뻐요. 크기는 제 경험상 보통 1m 내외 정도 됐었고, 꽃이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개체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물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화초로만 이용해 주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처녀바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흰바디 나물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전문가분들도 그 구분 포인트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흰바디 나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멸종 위기 상태에 있어요. 거의 보이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흰바디 나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냐초님께서 흰바디 나물을 키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자세한 동종 포인트는 그때 다시 또 제가 한번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처녀바디, 흰바디 둘 다 흰색 꽃이고 거의 뭐 모습도 유사하고요. 뭐 구별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워서 전문가분들도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세한 거는 이제 제가 사냐초님 만나 뵙고 제가 키우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동종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녀바디 소개드리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초롱꽃과의 잔대입니다, 여러분. 잔대. 예전엔 잔대가 정말 야산마다 막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았는데 요즘엔 잘 보이질 않네요. 그만큼 숲이 많이 우거져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잔대, 잔대도 햇볕을 좀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그늘에서도 이렇게 좀 자라긴 하지만 햇볕을 잘 보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번식이 더 쉽습니다. 자, 이 초롱꽃가라고 말씀드렸고, 초롱꽃가들은 번식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씨앗은 아주 먼지처럼 작지만 발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견되면 그 주위에는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잔대고요. 자, 얘네들은 씨앗이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바로 위에서 떨어졌겠죠. 자, 위에 보시면, 제가 올라가긴 좀 힘들고 좀 당겨볼게요. 이렇게 큰 개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쪽으로 계속 다네요. 자, 초롱꽃과 초롱꽃, 섬초롱꽃, 그리고 도라지, 더덕, 잔대, 모시대, 영화자, 전부 다 뿌리가 발달되어 있고 대부분 흰색 유액이 나오는, 그리고 아주 생으로 먹었을 때도 아주 맛이 좋은 그런 나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뿌리도 이용 가능하고 이 지상부도 나물로 이용을 합니다. 농산시장을 나가보면 이 잔대 싹도 나물로 해서 매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초롱꽃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맨 처음에 발생하는 잎들은 잎이 이렇게 긴 타원형이 아니고, 자, 저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 볼게요. 자, 요렇게 아주 하트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로 오인하기가 쉬워요. 자, 요것도 완전 하트형이죠. 제비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바로 잔대 이제 새싹 뿌리잎을 올린 모습입니다. 자, 요게 같은 개체잖아요, 이게. 이건 하트형인데 이제 점점 조금씩 길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대장이죠. 이 위쪽으로 큰 개체들이 쭉 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 발견하시면 이렇게 주위에 많은 개체들이 모여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뭐 키우기 좋겠죠. 자, 뭐 영화자나 도라지, 더덕, 잔대처럼 이렇게 키워 가꾸시면서 또 초롱꽃과이기 때문에 꽃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나물로도 이용하고 뿌리는 또 약재로도 이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100가지 독을 푼다는 잔대의 뿌리. 자, 여러 용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계곡이 아닌 곳에 이렇게 나와 봤더니 이제 다른 식물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이네요. 자, 여기도 있죠. 그리고 이 잔대랑, 고산 지역에 자라는 이 잔대랑 아주 비슷한 식물이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이제 마디마다 이렇게 돌려나면서 잎이 상당히 큰 냉초, 여러분 냉초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거를 이제 잔대인지 알고 이렇게 캐셨다가 뿌리가
구근이 없어요. 이렇게 그 뿌리가 발달된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냉초라고 있습니다. 냉초라고 한번 쳐보시면 쉽게 구분이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또 머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냥과예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주위에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발견이 되면 또 이렇게 사냥과들은 씨앗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지어 자라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는, 자, 아주 줄기가 붉죠. 이게 바로 미나리, 산에 나는 미나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맨미나리 속에는 맨미나리와 강활과 지리강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갈라지는 부분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부가 새빨가면은 그 반점의 형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물로 이용하고요. 그리고 계곡가에 자라는 강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는 모습을 대부분 보실 수도 있지만 없는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당귀라고 부르시는 지리강활 같은 경우에도 반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있고 또 없는 개체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그 맨미나리 속이지만 지리강활, 그 개당귀 같은 경우에 먹으면 죽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그 이제 과나 속이 같은 것들은 나물로서 약초로서 이용했을 때 맛이나 효능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간혹 그렇게 동떨어진 강한 독성을 보이는 그런 식물들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맨미나리과의 개당귀, 지리강활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요 맨미나리 맛이 상당히 좋죠. 이거 뭐 겉절이에서 드시는 분들 아주 최고의 맛이 있다고 댓글을 통해서 아주 극찬을 해주셨던 그런 나물입니다. 자, 맨미나리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쑥부쟁이 중에서, 자, 잎 자루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루가 넓고, 자,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주 껄끄러운 소리가 나죠. 까실까실한 질감이 나는 까실 쑥부쟁입니다. 이거 나물로 너무너무 좋다고, 이것도 댓글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극찬을 해주셨던 그런 나물이죠. 햇빛을 좋아하고, 이렇게 뭐 주위에 보시면 또 이렇게 무리지어 자라는 경우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쑥부쟁이 종류들 뭐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뭐 숙채로 드시고, 가장 그 맛있게 드시는 거는 묵나물로 했을 때 이 쑥부쟁이 종류들은 가장 맛이 좋아요. 제가 산채식당 하면서 묵나물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게 미역치하고 이 바로 부지깽이 종류들입니다. 자, 꽃도 상당히 예쁘죠. 그래서 화초로 키우셔도 아주 좋은. 자, 이동합니다. 피가 계속 오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식물이 바로 쥐오줌풀이었죠. 이렇게 꽃이 핀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햇빛이 좀 나는 쪽에는 아이고 너무 이쁘죠? 흰색, 분홍색. 자, 잎 한번 다시 보시고, 나물로서도 좋고 뿌리에서 아주 지린내가 나죠. 그걸 이제 뿌리를 약초로 우린 쓰는 겁니다. 자, 쥐오줌풀의 예쁜 꽃 보여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자, 만져보시면 잎이 도톰합니다. 그리고 아주 매끈해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돌나물 아시죠? 같은 돌나물과의 식물인 기린초입니다. 돌나물은 옆으로 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꼿꼿이 이렇게 목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돌나물과 중에서 키가 크다, 목이 길다 해서 기린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돌나물과 식감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근데 돌나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이 강하지 않은 반면에 얘는 향이 좀 강합니다. 그렇다고 뭐 싫어라 하실 정도는 아니고 아주 매력 있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죠. 보통 바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돌나물과잖아요. 돌나물과. 바위나 그런 이제 물 빠짐이 좋은 그런 곳에서 주로 자라는. 그리고 꽃도 상당히 예쁘죠.
노란 꽃이 핍니다. 여기도 작은 개체들이 또 있네요. 자, 돌나물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의아리입니다, 여러분. 의아리. 아마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이라면 이 의아리 나물에 대한 추억이 없으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상당히 이렇게 연하고 붉게 튼실하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나물의 양을 늘리는데 아주 좋죠. 자, 하지만 나물로서 많이 이용은 하지만 요건 단독으로 이용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건 약간 독성이 있거든요. 요걸 맛을 보시게 되면 생으로 맛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운맛이 있습니다. 그게 독성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우려내고 묵나물로 드셨을 때 아주 식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향도 좋고요. 자, 잎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것도 세 장이네요. 세 장인데 안에가 갈라져 있네요. 자, 요거 이제 나물로서 이렇게 이용하시고요. 요거 덩굴성 식물입니다. 이제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나물로서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뿌리를 캐 보시면 뿌리가 이제 소면 또는 중면처럼 아주 기다란 그런 뿌리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위령선이라는 생약제명으로 이제 약용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위령선이라는 생약제명을 가진 거는 이제 이 의아리가 대표적인 거고요. 이 의아리 뿌리 말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할미밀빵 또는 사위질빵의 뿌리도 같은 위령선이라는 생약제명으로 약용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로 이제 천연 항생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균을 죽이는 건 아니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런 이제 약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한창 유행했던 그런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이제 질병들, 이제 감기 이런 것들 물리치는데 아주 좋은 나물이면서 약초입니다. 요거 꺾을 때 너무너무 재미가 좋아요. 자, 의아리 소개 드리면서 저는 또 이동할게요.